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상위 1% 투자비법에 대한 주주비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로스템트레이딩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는 매수의 정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한 7주에서 8주 정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나 강의를 듣는 도중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도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차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고 익히신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큰 낭패를 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의대로만 잘 따라해 주신다면 큰 낭패를 주식시장에서 보지 않게끔 해드리도록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위 1% 투자비법의 주주비책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갑자기 주식이 많이 상승을 했죠. 종합주가지수가 2,900을 살짝 뚫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제가 차트를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차트 위주로 매매를 한 3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 3,316을 고점을 찍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보합 국면에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가격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 400년, 300년,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런 컴퓨터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의 일봉을 모두 사람들이 일일이 그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나온 지는 3, 4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호화롭게 보조지표를 쓰면서 주식 분석을 한 적은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로 차트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일을 예측하는 건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릴 것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주식 투자의 처음과 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없었을 때 이렇게 모는 종이에 그려서 여기 최저점인 2020년도에 1439.43과 그리고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9월 26일 저점을 보시면 2134.77을 두 점을 잇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시점 2900선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두 점을 이어서 이런 점을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사람들도 200년 전, 100년 전에도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걸 예측을 해서 매수 타점에 들어갔지만 이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저항선 국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2900선은 추세선이 지지선 추세선이 깨지고 저항 국면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2024년 7월 8일 날 2900선을 약간 넘었을 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버리면 요 한 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항선이 더블탑의 형태로도 한계가 있고 추세선이 돌파가 돼서 저항선이 되는 두 가지의 저항선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지지를 받거나 또 횡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5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여기에서 3,316에서 2,134까지 이 목표치가 118 정도입니다. 그러면 3,116에서 118을 더하면 약
4,498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은 고점에서 조정받은 만큼 고점에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보기에는 4,458 정도가 1차 목표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개별 주식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ETF에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국내장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런 현상에서 왜 제가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왜 이곳이 저항선이냐, 왜 이곳이 지지선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면서 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지지될 확률이 높다 뿐이지 정보를 알고 차트를 안다고 해서 앞일을 알려주는 정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장, 제가 차트를 보고 강의를 많이 하고 저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느꼈던 펀더멘털한 뉴스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도 국내 장이 긍정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흘러갔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국내 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비책에 나왔던 제가 강의할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입니다. 제가 1991년도부터 차트를 보고 매매를 배우고 선물과 옵션에서 많이 매매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책도 여러 권을 쓰고 온라인 강의도 만들어서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현재도 터틀 트레이딩 과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미 매수 타점이나 매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럼 매수 타점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고르지? 어떤 종목을 고르지? 하는 것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과제로 남아있고 평생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매도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낮은 가격에 사서 계속 매도를 하지 않고 돈을 내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평생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잡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르쳐드리는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 방법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고 그 궁금하신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그 결과치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학과 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방송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근데 주식 시작한 지는 약 40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00년 전에 한 100km, 200km 떨어진 또는 1000km 떨어진 회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석 달, 넉 달이 걸려서 정보가 쓸 데가 없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정보를 신뢰하지만 그 어떤 정보나 차트도 여러분들에게 앞일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측이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가요? 그 대비가 없다면 사실
주식을 50년, 100년 해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또는 다른 유튜브 강의를 듣고 다른 경제방송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방법 또는 또 다른 전문가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작은 돈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습의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서 평생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실 겁니다. 매일 남에게 의지하고 종목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상누각의 형태에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날려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지만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무슨 숙제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수업을 들으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매일 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죠. 시험을 보기 위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런 연습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거치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타점 방법은 여기에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즉 대형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100 종목에 한해서 그 외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이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천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또는 지지선은 S&P 500과 나스닥 100뿐만이 아니라 외환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가 많이 상승되고 있죠. 대형 암호화폐 한 9가지, 10가지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지지 저항선을 적용을 해서 확률이 높은,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매수 타점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올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가치 투자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만 해보신다면 가치 투자를 최선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것도 최선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라는 것 또는 기술적 분석, 그것은 한 350년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350년 동안 옛날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주식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유명한 수학자도 수학의 공식을 자기가 익힌 수학의 공식을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돈을 벌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년 동안의 주식의 기록이 있다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던 그 연구, 논문이나 자료들이 기술적 분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개인들에게도 어떤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가치 투자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4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가치 투자라는 말을 시작했겠죠. 자, 근데 지금 주식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가 오르냐, 차트가 오르냐, 그 어떤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니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있는가? 오늘은 이제 워밍업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만 앞니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경제학 박사라도 아무리 30년짜리 경력이 있는 회계사라 하더라도 기업 분석을 잘해서 또는 경제학 또는 경제에 대해서 워낙에 탁월한 학식을 갖고 있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니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없어요. 앞니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 그 어떤 누구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종목을 주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싸게 사서 가져갈 때 이익이 나면 빨리 실현을 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그런 매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갖고 하니까 팔기가 힘든 거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준비 없이 주식 투자하는 시장 속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돈으로 투자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익혀나가시고 위험 관리하는 방법 또는 이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훈련을 하시면 그 습의 과정이 여러분들 몸속에 체득이 돼서 6개월, 1년이면 여러분들은 30년이든 40년이든 평생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의 답은 누가 만드느냐? 앞니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답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전문가가 목표치를 제시한다 그래서 그 목표치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LASH, 블래시라고, Buy low and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투자 경험과 상승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을 찾아내서 부단히 확률적인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가시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경험을 지금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상승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을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저의 매수 타점을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걸음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모든 차트를 이동평균선과 MACD를 놓고 설정을 합니다. 외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도 똑같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설정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도 매수 타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용하는 이동평균선과 MACD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이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또는 톱니바퀴 클릭을 하시면 지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동평균선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죠. 이동평균선. 예, 가격 이동평균선으로 하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을 해서 적용을 하면 가격 이동평균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현재 모든 증권사의 HTS는 5, 20, 60, 120,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91년도부터 이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설정이 지금 보시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저는 15이평선, 332평선, 75이평선, 152평선, 302평선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제가 이런 이평선을 96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97년도에 우리나라에 HTS가 들어올 때 모든 증권사가 기본 설정으로 5, 20, 60, 120, 200이라는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15, 33, 75, 150, 300이라는 이평선에 익숙해져 있고 이 이평선들이 확률이 좋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5, 20, 60, 120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는 주위에서 이 이평선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TS나 HTS에서 이렇게 15, 33, 75, 150, 300으로 이평선을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5개의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 152평과 302평선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 이평선의 지지력 또는 이 이평선에서 매수했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이평선을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분봉에서 똑같이 이 이평선 5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로는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MACD입니다. 그러면 지표 추가해서 영문으로 MACD를 치시면 이렇게 MACD가 나오죠. 그래서 MACD 적용을 하는데, 이 MACD를 여러분들께서 또 설정을 하실 때 무조건 MACD만 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설정값을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동평균선과 MACD 설정값을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약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 5년의 경험을 거친 결과 이 이평선과 MACD에 닿았을 때, MACD를 사용했을 때 매수 상승 확률이 좋구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경험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TS나 HTS를 이제 이렇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초반에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큰 낭패 없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MACD의 설정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MACD의 설정값은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12, 26, 9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25, 시그널은 5, 그 다음에 쇼트 5, 그 다음에 롱 20, 시그널은 5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는 차트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더 민감한 MACD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민감한 MACD를 이용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MACD의 설정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강의 매수 타점을 찾는 방법을 이제 습득하는 그 기초를 다 익히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지를 활용을 합니다. 자, 도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도지라는 것이 이렇게 몸통이 작고 꼬리, 아래 위 꼬리가 긴 것을 도지라고 하죠.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샛별형인데 도지라고 합니다. 몸통이 짧고 아래 위 꼬리가 긴 것을 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를 왜 보여드릴까요? 예, 도지가 나오면 저는 바 차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식 캔들 차트는 잘 이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도지라는 것을 보면 몸통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 걸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거래량이 포함되는 요것을 몸통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이 가격을 꼬리로 표현을 합니다. 꼬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몸통의 의미는 정상적인 가격과 거래량이 포함된 것을 몸통이라 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의 효용성은 무엇이냐? 바로 변곡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적고 비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거래가 적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는 건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몸통이 크다면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우지 않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 어떤 앞일을 예측하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지는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앞으로 도지가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왜?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도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지지저항선과 맞물렸을 때의 도지는 굉장히 그 효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차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에서 도지가 나왔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나왔다.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지가 나왔어. 그러면 변곡의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던 것이 꺾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입니다. 또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시장에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지를 본다면 도지의 효용성은 변곡의 징후를 알려준다고 했고 그 생성 과정은 바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도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동평균선이라는 지지선 또는 이중바닥이라는 지지선, 더블탑이라는 저항선, 헤드앤숄더라는 지지저항선과 맞물린다면 훨씬 더 변곡이 될 징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갖고 있던 매도를 갖고 있던 그 일부 지지선과 저항선에 맞닿은 도지가 발견될 때는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탑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해갖고 저항선에서 도지가 보인다. 그렇다면 일부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차트 방법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도지의 출현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차트를 배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의 규칙성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의 규칙성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중고등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저한테 트레이딩 센터에서 이걸 배우고 실전 매매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다는 건 매수 타점을 제가 어제 꿈자리가 좋아서 이걸 사라. 이걸 사고 스탑을 얼마에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배운 다음에 매수 타점이 어느 지점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그 매뉴얼을 배움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제가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이 매뉴얼이 있는 매수 타점은 퀀트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매수 타점이 이미 퀀트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돼 있어서 대형 증권사에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배우는 것에 오늘 이제 거의 하반기 부분에 와 닿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로 차트, 이렇게 이평선이나 아무 지표가 없는 것을 로 차트라고 합니다. 날 차트라고 하죠.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께서도 표시를 펼쳐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곡점을 그려보시는데 이 변곡점을 그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도지의 이 변곡에서 도지가 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도 변곡의 징후를 도지를 보면서 느끼시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뭐 거짓말을 치진 않겠지만 이 도지가 나온다 그래서 100% 변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제로 변곡이 나올 때 도지가 나올 확률이 거의 8, 90% 이상 된다라는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신다면 실제로 매매할 때 이 도지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변곡점을 그리는데 여기서 가격이 쭉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 도지가 생겼죠. 도지가 생기고 변곡의 징후의 역할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부터 올라갈 때 도지는 안 생겼지만 이렇게 변곡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변곡 부분에서 여기 또 도지가 생겼죠. 이렇게 도지가 생기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또 내려가면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도지가 나오면서 내려오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도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수평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중바닥과 맞물렸다. 즉 지지선과 맞물렸을 때 또는 이동평균선과 맞물렸을 때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 이중바닥도 있고 이평선 지지선도 있고 도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지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다 또는 아무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때요? 도지가 나오고 이중바닥도 있으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도지 바로 아래다가 손절을 놓으시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굉장히 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뒤로 이제 갈 때는 모르죠. 하지만 이런 시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계속 마음속으로 여기 도지가 나오고 이평선 지지선이 있네 또는 이중바닥이 있네 또는 N자형 전고점 지지선이 겹쳐 있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다른 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의 이런 매수 타점이 여러분들 눈에 띄인다면 그때는 과감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 한번 해보자 라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 종목을 받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렇게 누구보다도 싼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지지저항선을 이렇게 찾는 훈련 또는 변곡점을 찾는 훈련을 이렇게 쭉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예요. 자, 그렇다면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갈 때 도지가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그냥 변곡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역회된 숄더구나. 그러면 이 왼쪽 어깨 지점이 역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럼 아까 이중바닥에서 상승을 했던 도지가 나왔듯이 여기에서도 도지가 이틀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날 내가 보지 못했고 이날 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때 역회된 숄더도 나오고 도지도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역시 크겠다. 그럼 여기서 사고 이 밑에 한 1, 2% 내에 스탑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상승 확률이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인 것은 시장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차트에서 맥점을 찾아서 지지저항선이 되는 변곡을 찾는데 도지를 활용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트는 앞니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알려주고 손절과 이익 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실전 경험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저항선은 변곡점과 맞물린다. 아주 당연한 소리죠. 지지저항선은 변곡점과 맞물립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셨던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차트지만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 일봉 차트에서도 지지저항선이 맞물리고 주봉 차트에서도 맞물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암호화폐나 외환 차트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린 이 변곡과 지지선이 결합됐을 때 변곡의 징후가 얼마나 확률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이 변곡점 그리기 훈련을 반드시 하시면서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는 것이 변곡점인데 이 꼭지점이 나올 때 이렇게 도지가 나오는지 또 위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변곡점에서 도지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 바로 오른쪽에서 도지가 나왔다는 건 내가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도지가 나왔다는 건 어때요? 일제 빠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30% 또는 50%, 7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손절을 위로 많이 상향을 시켜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도지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빠질 거야.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 전략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변곡점 그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그 터틀 트레이딩 터틀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는 또는 투자 훈련을 받는 성인들, 중고등학생들도 모두 훈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습이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도지가 나오는 얘기,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역회된 숄더 얘기도 해드렸지만 그런 지지선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평선 지지선, 이중바닥 지지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차트에 녹아들어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 매수 타점이 또는 매도 타점이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제 1부와 2부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 부분인데 2부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롱숏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지저항선 그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의 강의는 무엇이냐? 통계적 차익거래, 즉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는 이미 롱숏 펀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통계적 차익거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통계적 차익거래에 대한 실전 사례를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텐데 오늘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면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투자를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1부에서 알려드렸던 매수 타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을 퀀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교육과 훈련도 시켜드렸지만 통계적 차익거래는 최근에 제가 알고리즘을 배우고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계적 차익거래, 주식 스프레드 매매는 예측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스프레드 매매를 주식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그 용어를 챗GPT에 쳐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는지 지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어 트레이딩은 자, 여기 이 화면으로 보시면 주식 페어 트레이딩은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 제가 전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한국 그 회사나 아니면 개인 사업으로 낮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계적 차익 거래인 페어 트레이딩은 직장인이나 바쁜 생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두 종목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됩니다. 두 종목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상관관계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개가 무슨 산업군입니까? 네, 반도체 산업군이죠. 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떤 산업군입니까? 네, 자동차 산업군입니다. 현대차는 올라가는데 기아차는 맨날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사고가 났었던 SK텔레콤과 KT는 같은 무선통신 회사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투자를 하신다면 계엄이 터지든 또는 어떻습니까? 관세폭탄이 터지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페어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단방향 매매처럼 50%, 100%, 2배, 3배, 10배 그런 수익은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매수 타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함께 가져간다면 그 두 개 종목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만 여러분들께서는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차를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차를 1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두 종목의 가격 차이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내일도 10만 원일까요? 아니죠. 어떤 때는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벌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9만 원, 7만 원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동일 유사한 업종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절대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고 챗GPT에 확인해 보셔도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안전한 투자 방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적 차익거래인 페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두 종목을 고릅니다. 페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종목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업종을 두 개를 함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고평가된 것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를 해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세상 귀찮아 올라가는 거 나는 손절 관리도 못해. 그렇다면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이 고기 잡는 투자 방법인 페어 트레이딩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한 30분, 1시간 정도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배워야 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딜사이트 경제방송에서 또 강의를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의 스프레드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에 기아차와 현대차. 자, 여기 그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있는데 기아차는 파란색이고 현대차는 빨간색입니다. 두 종목을 한 화면에 정규화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하지만 이렇게 스프레드가 두 종목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좁혀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움직이지만 스프레드가 어떤 때는 벌어지고 좁혀집니다. 풍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됐을 때 진입을 하고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이 가운데 선상에서 청산을 해갖고 스프레드만 나는 안전하게 먹고 나오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유사한 두 종목을 뽑아서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롱을 하고, 즉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는데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죠.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중에 250 종목인 대형 우량주만을 모아서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매매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별 주식 선물 제도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은 고평가되어서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기아차를 매도를 하고 빨간색이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되었다고 현대차를 매수를 하는데 기존의 현대차는 매수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계좌에서 현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공매도 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여셔서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시면 공매도 부분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정한 간격 1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15만 원으로 벌어지고 어떤 때는 5만 원으로 좁혀지고 결국에는 균형점으로 온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15만 원일 때 매수 매도를 진입을 해서 균형점에 올 때 매수 매도한 걸 풀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직장생활과 또는 사업을 병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페어 트레이딩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업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듯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서 이익 실현과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페어 트레이딩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한 후에는 오전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장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하신다면 이 통계적 차익 거래를 충분히 개별 주식 선물 제도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을 하면 개별 주식 선물 계좌에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을 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거래에서 거래세만 내는 것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개별 주식 선물에서도 이익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당분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럼 실전 매매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페어 트레이딩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와 같이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금융상품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전력주가 화두죠. 그래서 5월 8일 날 여기 보시면 5월 12일 날 제가 한전 KPS와 한국전력을 페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고평가되니까 어때요? 매도를 하고 밑에 있는 것은 저평가되니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인 빨간색과 한전 KPS는 똑같은 전력산업 주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2일 날 현재도 이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위에 올라가 있죠. 자, 한국전력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한전 KPS가 이제 파란색이니까 이 자세한 그 엑셀 시트에 대한 매매 내역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실전 사례까지 한번 짚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